2025년 2월 21일 미국 주식 특징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고요. 모웨이입니다. 스피드하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만 하반기에 장 후반에 반등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관련주, 그 다음에 컨서머 디펜시브 이쪽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유틸리티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별로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대로 헬스케어라든가 컨서머 디펜시브 유틸리티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기본 금속인 거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징주 보시게 되면 가볍게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고요. 이는 UBS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은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 플랫폼즈는 22일 상승을 이어갔던 상승세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새로운 뉴스였고요. 니콜라가 결국 경매 및 매각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2차 전기차 관련주가 약세를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죠. 다른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게 되면서 테슬라의 독주 체제가 더욱 굳혀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10%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4,890만 주 자사주 매각에서 12억 3천만 주 1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계약이 4,890만 주인데 12월 달인가요? 한 번 더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9억 달러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매도가 더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의 국방장관이 상당한 예산 감축에 대비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국방비 예상 삭감 무료로 10%가 넘게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 나우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인텔은 지금 혼돈이 좀 있나 봐요. 혼돈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MD에서 인수를 한다, TSMC에서 인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게 맞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애널로그 디바이스, 램리서치는 투자의 날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하나가 더 포함되는 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아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지금 증권법 위반했다라는 소송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며칠 전에는 상승했는데 어제는 좀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에너지 보게 되면 대번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시덴털 페트롤리움도 역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보게 되면 솔라이츠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하락은 안 하는데, 오클레,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우라늄
원전에 대한 악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솔라이츠는 실적은 하락을 했는데 뭐 가이던스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힘스앤허스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양자모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하루 급락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하루 급락이 나왔다 반등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양자모는 마이크로소프트웨어에서 뭐 얘기가 좀 나왔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즈에서는 서블로보틱스가 이슈가 좀 되었고요. 가민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마이크로칩 이것도 좀 없애야 됐는데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반도체가 상승을 좀 했어요. 더번도 없어야 되고 지금 NXP 없애야 되고 그다음에 온 세미컨덕터 이런 거 없으면은 몇 종목을 더 이슈가 나오는 걸 뭐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한다라고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하락하는 종목 20개입니다. 하락하는 종목 20개인데 뭐 여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위일라이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급등이 나온 후에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프트 포 페이먼트 이건 어제 제가 거래외 시간의 거래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윙스토 실적 증가는 했는데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고요. 2025년 실적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 없이 급락이 나왔던 종목은요. 보통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이 다 좋지 않았던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쉬나 디자인 시스템즈, 그 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톨브라더스 이거 다 어제 제가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다, 움직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범블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 내용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 종목들이 약세가 많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간의 특징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스 실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 예상치, 그 다음에 매출,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요. 다만 이제 2025년 총 박스오피스 12억 달러 이상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단은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이맥스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스 요즘에 OTT 때문에 영화관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잘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약세가 이어졌던 게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코로나 해제 후에 흑재 전환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3, 4분기 실적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3, 4분기 실적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1분기는 또 안 좋아지는 거죠. 1분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맥스 2022년까지는 주가가 안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코로나가 해제된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뭐 2022년 때까지는 박스권이 이어졌고요. 2023년부터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18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5달러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진짜 뭐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22달러 부근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바나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12%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가정하에 2025년 연간 소매 판매 대수와 조정 에비타의 큰 성장을 예상을 하고 1분기에도 두 지표 모두 순차적인 증가를 전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카바나 이슈가 많이 됐던 종목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아마 주가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가거나 뭐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다시피 실적은 좋지는 않았어요. 실적은 좋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체크가 자꾸 이상하게 돼갖고. 그래서 EPS, 단기 순이익 모두 턴 어라운드 되고요. 4분기에 좋지는 않았던 모습이긴 한데 1분기에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이 되게 좋지 않은데도 작년에 이슈가 많이 됐죠.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고 10%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250달러 이탈하게 되면은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 추세 보이시죠? 이 추세 저점끼리 쭉 연결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190달러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뭐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신차 관세를 매기게 되면 비싸지겠죠. 그러면 눈 돌릴 때는 저는 중고차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250달러 부근까지는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1분기 실적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310달러까지는 어떻게 뭐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레비오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고요. 연간 가이던스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3.7% 상승을 했습니다. 2025년 매출 역시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인데요. 실적과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레비오 적자가 지속이 되네요. 다만 적자 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좋지는 않은데 1분기는 그나마 좀 반등이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도 많이 못 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클레비오 12% 하락을 하는데, 상승한 후에 그 다음에 약세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미국 시장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기는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1.25달러 지지가 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지는 않네요. 자, 그 다음에 너드월레 4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하게 되면서 15%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드월레 이거는 실적이 예상치가 다 나오지는 않네요. 다만 이제 2025년에 EPS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주가는 지금 박스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없는 종목 같긴 한데, 자, 12.5에서요. 12.5에서 16.5 요 사이까지는 횡보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수익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아직은 먹을 거는 지금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벌라이프 실적과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새로운 CEO가 임명되게 되면서 14%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다단계로 유명한 회사죠. 그렇죠? 근데 그 한국에서 만든 영화 보게 되면 아 이름이 카지노 같은데 카지노에서 다단계로 도망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참고로 이 내용은요 그냥 쇼츠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턴 어라운드 되겠죠. 턴 어라운드 됩니다. 턴 어라운드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트만 바닥에 있으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마 바닥일 거예요. 그렇죠? 바닥일 거고 저는 허벌라이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갈 거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거 12.5달러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리 그 실적이 좋다라고 하고 그러더라도 주가가 하락하고 반등 나오고 저항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작은 종목을 나는 골라갖고 가겠다라고 하면 허벌라이프 저는 괜찮아 보여요. 허벌라이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지만 2023년은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2024년에 떨어졌고 2025년에 턴 어라운드 되는데 2023년을 지금 뛰어넘는 거죠. 연간으로는 순이익이 계속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보게 되면 당연히 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2020년, 24년까지 떨어진 거죠.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만약에 턴 어라운드 되게 되면 보수적으로는 12달러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13년 실적 뛰어넘잖아요. 그렇게까지 가정을 하게 되면은 18달러까지 중장기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달러, 19달러 뭐 요 사이까지는 보겠죠. 이런 종목은 저는 그냥 뭐 모아간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인데 아직 반영이 안 된 종목들 선택을 하는 게 향후 실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종목 이렇게 해서 고른 거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것도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비메오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되면서 8% 하락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 1억 달러로 전망을 했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비메오를 써봤거든요. 써봤는데 대체할 수 있는 것도 꽤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체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게 꾸준하게 뭐 이거를 팔거나 하면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액은 소폭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022년 뭐 이때보다는 매출액은 줄어듭니다. 근데 일단은 EPS는 턴 어라운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순이익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다라고 한다면 비메오 올라간 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간 거라고 보고 있고 2022년에 단기적인 고점이 7.5달러였는데 이 부근이 저항인 거고요. 제가 만약에 비메오를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5달러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마린 파마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미리 차트 한번 싹 돌려봤거든요. 근데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8% 상승을 했고요. 2025년도 주당 순이익 4.2달러에서 4.4달러로 전망이 되면서 예상치도 상회를 했다. 일단은 보시다시피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은 조금 하회를 했는데 1분기 실적도 괜찮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동시호가가 반영이 된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62달러 부근이 계속 지지선이었고요. 이거를 지금 뛰어넘는 거죠. 근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100달러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제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2년 하반기 요거 있죠. 하반기 요거는 금리에 대한 이슈나 뭐 또 다른 뭐 제품이 뭐 FDA나 이런 거 통과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120달러까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종목을 좀 관심 종목으로 저는 넣을 예정입니다. 바이오마린, 파마슈티컬과 함께 허벌라이프 요 종목 두 종목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로의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